안녕하세요. 지니마미TV의 지니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모유수유의 소화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엄마젖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소화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늦게까지 젖을 먹으며 구박과 질타와 눈치를 보는 모든 아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이름하여 천연 최고의 초강력 울트라 살아있는 생생소화제 모유인데, 제가 왜 이렇게 이름을 강력하게 모유의 강점을 소화제로 이름 지었냐면요. 우리나라에서 허준 덕분에 많이들 알고 계신 동의보감이란 책에서 보면 식적이란 병이 나와요. 동의보감 적지편에 나오는 말인데 일명 소화가 안 돼서 오는 증상이거든요. 이유식을 하게 된 아이들은 젖을 끊으라고들 말씀을 하세요. 아이들은 소화액이 잘 발달되지 않고 그러고 있다가 영구치가 나오면 서서히 소화가 가능하게 씹어먹는 기능이 완성이 돼요. 잘 말씀드리자면 1차 저작 기능, 씹는 기능이 완성되기까지는 소화를 시키기가 미흡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영구치가 나오기 직전, 그리고 5세까지 제대로 씹지 않아서 대충 씹어 넘기는 형식으로 한다면 위는 늘 부담이 되는 그 식적이란 병에 걸리는 거죠. 제가 평균 5세까지 젖을 먹인 이유는 영구치가 생기면서 씹는 기능이 완성되는 시기로 잡은 거예요. 잘 못 씹은 아이는 반드시 소화제가 필요해요. 어릴수록 소화액이 적어 소화제가 또한 필요하고요. 잘 씹는 아이는 영구치가 있는 아이죠. 잘 씹어야 소화가 잘 되는데 그런 아이가 영양소 흡수를 또 잘해요. 어릴수록 영구치가 없는 6세 이전에는 반드시 소화제를 먹어야 한다는 게 제 이론이에요. 잘 소화가 안 되어오는 식적이란 병, 이런 여러 소화불량이라는 병에 안 걸리려면 매끼 소화제를 먹어야 하는데 분유에도 그런 것들을 타긴 해요. 분유에 생유산균인 프로바이오틱 유산균을 넣기도 하고 어릴 적 먹었던 저희가 비오비타,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 유산균을 먹이는데 엄청난 이 많은 유산균 종류가 많지만 일단 가격들이 분유 이상이에요. 한 달분이 막 10만 원 이상이 넘는 큰 금액을 내 아이의 장을 위해 넣어주면서 정작 모유가 그런 기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모유에는 엄청난 소화제가 들어있어요. 그것도 아이 몸과 개옷에 꼭 맞는 생생소화제죠. 저희 막내의 요즘 식습관을 보면 식사 전에 젖 먹고 밥 먹다 젖 먹고 또한 밥 먹고 나서 나중에 휴식할 때 젖 먹고 소화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인터넷에 쳐보면 모유 유산균이라고 검색하시는 판매되는 여러 제약회사 제품들이 먼저 떠요. 요즘은 모유로도 유산균이 만들어 판매되는 시대예요. 그 좋은 모유를 왜 안 먹이는지, 그리고 주변 어른분들의 잘못된 정보에 속지 않았으면 또한 좋겠어요. 그 정보들이 저희 어머님 시대에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 여성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 만들어낸 속설구를 분유회사랑 결합하여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이제는 사실을 말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를 낳은 모든 엄마들, 그 엄마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유는 아이에게 생명입니다. 오래도록 먹이셔야 돼요. 언제까지냐? 영구치가 나기 전까지. 아이에게 천연 최고의 최강력 울트라 살아있는 생생소화제를 먹어야 아이가 건강합니다. 아이가 아프지 않아요. 아파도 빨리 나아요. 아픈 아이는 엄마의 눈물이거든요. 아이가 하나도 안 아파도 잘 놀아도 잘 먹어도 엄마는 정말 힘들어요. 하루하루 할 일도 엄청나게 많은데 아이가 일단 아파버리면 엄마는 10명이라도 아이를 한 명 감당하기가 어려워져요. 오래 젖 먹이는 아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세요. 잘하고 있다고. 엄마들에게 힘과 칭찬을 주세요. 장하다고. 엄마들도 힘든데 이 주변에서 먹이지 말라니까 모두가 끊어버리는 이 돌쯤에 고민하지 마세요. 아이가 이유식을 한다고 젖이 영양가가 없다는 그 뭣도 모르시는 소리들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모유는 비타민 D 빼고 다 들어있습니다.
왜 완벽한 신께서 완벽한 모유의 비타민 D만 빼셨을까요? 엄마 젖을 먹이며 밖으로 데려나오라는 뜻이에요. 젖 먹이는 엄마들은 아이가 이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 상황에 엄마가 밖으로 나온 일은 또한 엄청나게도 힘든 일이에요. 싸가지고 나올 짐이 엄청나게 많은데 몸까지 아프거나 다둥이 엄마들은 아빠나 이 할머니들이 동행하는 일이 아니고서는 아이를 밖으로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나가셔야 됩니다. 못 나간다면, 밖으로 나오실 수 없다면 햇볕 드는 창가에서 아이에게 천연 비타민 D를 만들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모든 분유는 모유를 연구해서 만들었거든요. 최대한 모유에 가깝게, 모유의 한마디로 가짜판인 거죠. 모두들 광고를 엄청나게 많이 투자해서 광고비를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지금 아이를 낳는 엄마들과 그 엄마들을 키웠던 어머님들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우유는 근본적으로 송아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이제는 아이들의 주식으로 둔갑하고 있어요. 그것은 분유회사들의 과대 광고와 분별력 없는 젊은 엄마들 때문이다. 라고 1990년 초유력 일간지에 등장한 기고글이에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런 기고글을 통해서 정말 감사하게도 1991년도에 세계보건기구의 모유 먹이기 운동에 TV 광고가 전면 금지됐어요. 이 분유를 위한 TV 광고가 전면 금지됐는데 이때 시민단체들이 강하게 요구해서 입법화까지 됐는데 이것은 엄마들에게 모유보다 분유를 먹이면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금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법까지 통과됐는데 또한 이 분유회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원래 조제분유라고 이게 명칭된 건 유성분 60% 이상의 분유를 말했는데 이 성분을 또한 1% 낮춰서 59% 유성분을 포함해서 다시 영유아 이유식으로 광고를 또 하게 돼요. 참 대단하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젖병도 젖꼭지도 또한 이런 가짜 이렇게 물리는 젖꼭지도 1995년에 TV 광고가 전면 금지됐어요. 모두 모유 수유를 저해하는 품목이라 미래 국민이 될 아이들을 건강히 지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2000년 이후에 조금씩 모유 수율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전엔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퍼센테이지로 모유 먹인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2003년생인 첫 딸이 저희 이제 막달 이제 낳기 직전에 모유 수유 대가이신 김중리 선생님의 교육을 통해서 5 아이의 큰 수혜자가 저희는 됐고요. 제가 아마 1900년도에 아이를 낳았으면 반드시 분유를 먹였을지도 모르는데 다행히 이런 시민단체들의 운동을 인해서 제가 2000년 이후에 낳은 아이들 모두 다 모유 수유를 하게 된 거죠. 엄마들이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낳는 것보다 모유 수유가 어렵다고. 네, 맞아요. 진짜 정말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렵게 만든 만큼 크나큰 이득과 혜택이 너무도 많아요. 아이를 쉽게 키우다 보면 아이는 어려운 일을 하기 힘든 아이가 돼요. 엄마가 어렵게 먹인 모유를 통해 아이가 이 세상을 살아갈 가장 큰 힘을 얻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엄마들의 모유 수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애쓰셨어요.